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내일이면 또 금요일. 일주일 벌써 다 가는 거죠. 오늘도 목요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짤막하게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래, 짧게나마 한번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그 무서운 특징이 있어. 무서운 특징. 하여튼 인간관계를 잘 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유독 화를 잘 내지 않고 무례한 상대방의 태도에도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하고 양보를 또 잘해요. 그리고 배려가 넘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착해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기 십상인데, 사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정해둔 분명한 선이 있더라는 거죠. 선이 있다. 그 라인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라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의 없고 선 넘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에너지를 쓰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삶을 가볍고 쉽게 대한다면은 어렵게만 한 그런 인간관계도 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선을 넘지 마야겠죠. 서로 간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한번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사람관계, 인간관계 하여튼 중요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거기에 첫 승부처는 뭘까 봤더니 HBM4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HBM3는 아직 콜테스트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4에서 뭔가 판가름이 나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경쟁력 대착기를 선언한 삼성전자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건 내년 하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최신 HBM3의 후속 제품이죠. HBM4가 이때부터 양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BM3에서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에 밀린 그런 수모를 딛고 차세대 제품을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은 위기의 삼성 우려는 상당폭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파운드리에서요, 여러분, 이 파운드리에서 최첨단 공정이죠. 2나노미터의 수율을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수로 확보하는 것도 삼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이제 꼽히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 메모리 반도체 사업 파트 쪽에서 HBM4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BM은 어느 전자 제품에나 장착할 수 있는 범용 D램과 달리 이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죠? 고객 맞춤형. 그래서 이 큰손인 엔비디아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은 HBM4 시장이 열리는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이닉스를 내준 HBM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최고 성능, 최고 수율로 HBM4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이를 위해서 삼성 내부 파운드리 사업부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 최강자죠. 대만 TSMC와도 손잡기도 했고,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 제조를 경쟁사에 맡길 정도로 품질에 올인하겠다, 그런 겁니다. 삼성은 동시에 TSMC와는 내년부터 열리는 2나노 공정 양산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인데, 이 3나노 공정 경쟁에서는 TSMC에 완패를 했지만은 2나노부터는 따라잡기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 단위인데, 이 선폭이 좁을수록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의 소모는 줄어든답니다.
그 삼성은 2나노 공정을 내년에 그 모바일용이죠. 이 모바일용의 반도체 생산에 적용한 뒤에 이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 같은 삼성의 첨단 공정 개발 경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내실 다지기가 먼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삼성이 최첨단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놓지 않으려고 기술이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고객 확보에 나선 탓에 오히려 삼성이 그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만 키웠다는 그런 이유에서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그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로 승부하는 그 반도체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의심받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삼성이 근원 경쟁력을 회복하려면은 기본기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반성문의 행간을 읽으면 삼성전자 그 반성문 하여튼 향후 삼성의 행보가 이제 보인다고 하죠. 뭐 조직과 사람, 문화 뭐 등등 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완전히 이제 쇄신하겠다. 뭐 그런 거죠. 쇄신하겠다. 전영현 그 부회장이 지난 8일 날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한테 보낸 반성문 성격에 그 서신에 대해서 삼성 고위 임원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반도체 사령탑이 위기란 단어를 4차례나 반복을 하면서 경쟁력 하락을 인정을 하고 재도약 각오를 밝힌 만큼 이 고강도 쇄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부회장은 그 출발점을 삼성 위기론의 진원지인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이 고부가가치 메모리 사업에 대한 고강도 경영 진단으로 잡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뭐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는 거겠죠. 삼성 안팎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첨단 제품에서 2등에서 3등, 2, 3위에 그 밀린 이유부터 찾는다는 점에서 그 전 부회장이 쇄신 작업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DS 부분의 메모리 사업부하고 그 중에서도 HBM과 DDR5 등 이 고부가 가치 D램 사업에 대한 경영 진단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삼성은 감사를 경영 진단으로 부르는데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삼성은 경영 진단을 통해서 4, 5세대 그 HBM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고 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삼성은 엔비디아의 4세대 제품인 HBM3 그 8단 제품을 일부 납품하면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이어서 3차 공급사에 머무르고 있어요. 최신 5세대 제품인 HBM3는 이 8단과 12단 제품 모두 이제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품질 테스트 중이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담당자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서 HBM 라인을 점검을 했는데 납품에 성공해도 물량은 소량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알려졌다 합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난 3월 8단을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현재 4분기 중에 현재 12단도 공급 중이라고 하죠. 12단 공급 중이다. 이렇게 최첨단 범용 제품 경쟁력도 의심받고 있고 최신 규격이죠. DDR5 D램과 5세대 10나노미터 D램인 D1B가 그런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서버용 D램과 전자기기에서 자체 가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용 이 D램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경영 진단 과정에서 그 매스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이 고강도 감소가 필요할 정도로 삼성의 D램 경쟁력이 추락한 상태라면서 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삼성은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 쇄신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연말 인사에서 DS 부분 임원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5월 2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의 DS 부분 임원은 438명인데 전체 임원의 약 38%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그런 임원보다도 2배 이상이 많네요. 보니까 2배 이상이 많다. 엄청나네요.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다. 응? 2017년, 18년 반도체 슈퍼호황 때 임원을 대거 발탁한 데다가 시스템 반도체 이걸 키우다 보니까 파운드리하고 팹립스 임원을 여러 영입한 여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삼성의 그 반도체 경쟁력이 의심받기 시작한 2022년, 2023년에도 눈에 띄는 임원 감축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면 임원을 줄여야 한다는 삼성 안팎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칼을 빼들기로 한 것 같아요. 연말 인사를 통해서 DS 쪽의 산화 메모리, 그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그 세계 사업부 수장과 CTO, 제조기술 담당 5명의 사장단 진용에 변화를 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삼성은 경영 진단과 대규모 인사가 끝나는 대로 가라앉은 조직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적재적소의 능력을 갖춘 임원과 엔지니어들을 배치해야 근원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겠죠. 하여튼 삼성의 반전을 위해서는 조직 분위기부터 확 바뀌어야 한다.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지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의지. 의지가 중요하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